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 웹툰 작가 기안84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김현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위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외에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또 나가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법과 또 형법 쪽에 좀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7일 공개된 웹툰 회춘 37화에서요. 지화사 그리고 전헌무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할 때도 약간 힘드네요. 전현무 씨가 계속 떠올라서 네,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들은 이 만화 속에서 각각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으로 이제 묘사가 됐습니다. 전헌무는 이 화사에 힘들지? 우리 밖에서 떳떳하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화사라는 캐릭터는 나랑 만나고 싶어? 그러면 100억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현무 씨와 화사 씨를 연상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회춘 이 7화에서도 나래와 화사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캐릭터 나래는 화사와 굉장히 외모적으로 비교되는 인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웹툰에서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할 경우에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 화사 씨나 전현무 씨가 이 웹툰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네. 어떻게 나를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떤 또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현무 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요,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서 사람의 명예,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공공연하게 화사 씨나 전현무 씨의 그 이름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 두 사람을 지칭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웹툰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 두 사람을 단정치 못한 사람,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것은 또 더군다나 100억 줄 줘라. 되게 탐욕스럽네요. 네. 이런 사람처럼 묘사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명예훼손죄도 굉장히 올라오는 그런 플랫폼이라 그래야 될까요? 출판물 또는 인터넷상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나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사실을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 그대로 끝이 나는 건데, 문제는 출판물,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더 많죠. 네네. 그걸로 써지는 게. 이 웹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곳에다가 명예훼손을 하는 표현을 남겨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 또 기록이 오래 남겠죠. 네. 그러니까 더 나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조금 더 가중적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안84님의 웹툰, 네. 이거는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웹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는 한 가지 요건이 더 붙습니다. 비방의 목적.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앞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꼭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다 라고 네.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아,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안84의 웹툰에서는 이 변호사님께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엄청 친하잖아요. 네. 막 같이 MT도 가고 방송도 그렇죠. 하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좀 장난의 도가 지나친 부분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비방의 목적도 인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등장하셨던 분들께서 기안84님이랑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장난이었다, 뭐 다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뭐 좀 괜찮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명예훼손, 이 형사 책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형사 책임 말고도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피해를 받으면 네.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인격살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형사 책임은 국가의 처벌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네. 그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를 보전받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다. 배상받고 싶을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형사적 책임은 별개이고요. 네. 민사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의 근거는 불법행위 위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웹툰에서는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과연 사용 전에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명예훼손 문제 말고도 다른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초상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초상권은 타인의 얼굴을 마음대로 썼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사안에서는 이름을 좀 마음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히는 성명권이라고 하는데 이 성명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김현진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이슈와 관련된 궁금증, 법적인 궁금증들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